회감록 제30칙 진주나복. 조주선사께서 진주 지방의 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조주 종심선사는 10대에 출가하여 다른 절에 있다가 남전 보원선사를 찾았는데, 남전 선사께서 비스듬히 누운 상태로 어린 사미를 맞이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럼 훌륭한 상인 서상은, 부처님은 이미 보았겠구나. 훌륭한 상은 모르겠으나 지금 누워 계신 부처님, 남전선사를 뵙습니다. 남전선사께서 벌떡 일어나 앉으시며 다시 물었습니다. 네게 스승이 있느냐? 아직 일기가 찬데 스승님께서 법체 강령하시옵니까? 어린 종심스님은 스스로 남전선사를 스승으로 모실 마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렇게 남전스님의 제자가 되어서는 스승 남전선사께서 입적하실 때까지 40년을 모셨습니다. 60세부터는 여러 곳을 다니시며 운수행각을 하시다가 80세에 측백나무가 많았던 옛 조주현 관음원에 주석하시면서 40년 동안 후학을 지도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사람들은 종심스님을 조주선사로 존칭하게 되었습니다. 조주 관음원은 백수자, 즉 측백나무가 많기로 유명했는데, 현재는 측백나무가 많은 선종사찰이라는 뜻의 백림선사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언젠가 조주 스님이 계시는 곳에 어떤 스님이 와서 달마조사께서 인도로부터 중국에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조주선사께서 마당에 있는 측백나무를 가리키면서 저 뜰 앞의 측백나무니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정전 백수자 공안입니다. 자, 그러면 본칙 원문을 살펴볼까요? 그 성문 조주호대 성문 화상 친견 남전이라 하니 시부와 주운 진주의 줄대 라복둔이라. 자, 여기 성문이란 존경하는 분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뜻입니다. 남전선사는 마조선사의 제조이시며 조주선사의 스승이 되시는 보원선사이신데, 안희성 남전산에 주석하셨기에 남전선사라고 합니다. 성씨가 왕씨였으므로 가끔 스스로를 왕노인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친견이라는 말은 어른을 친히 만난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법을 이었다는 뜻까지 들어 있습니다. 진주는 조주 지방과 가까운 곳의 지명으로 큰 무가 생산되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본칙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께 여쭈었다. 전에 듣기로는 스님께서 남전선사를 친히 배웠다는데 사실입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다. 진주에는 큰 무가 생산되느니라. 본칙을 풀어볼까요? 여기 어찌 보면 참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조주선사는 스승 남전선사를 40년이나 모셨던 인물이죠. 이것은 모든 승객들이 다 알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질문을 던진 스님이 있었습니다. 소문대로 조주 선사께서는 남전선사를 모시면서 그분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으신 것입니까? 자, 이거 그렇다고 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고 해도 당하는 것이고 멈칫거린다면 더더욱 낭패지요. 하지만 상대는 천하의 조주 선사였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진주지방에는 큰 무가 생산되지. 이렇게 답하셨죠. 진주는 조주행과 아주 가까운 곳이고 큰 무가 생산되는 곳으로 누구에게나 알려진 곳입니다. 그럼 조주 선사께서는 질문을 한 스님에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묻느냐고 되짚은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미 조주 스님의 함정에 꼬꾸라진 것입니다. 장면을 한번 바꿔보죠. 서가세종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가 과거 오랜 옛적에 연등불을 뵙고 성불에 대한 예언인 수기를 받았는데 그때 연등불로부터 얻은 법이 있겠느냐? 수보리 존자의 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세존의 뜻을 이해하기로는 연등불로부터 얻은 법이 없습니다. 다시 조주 관음으로 돌아갑니다. 질문을 한 스님이 조주 선사께 제법 날카롭게 묻긴 했습니다. 그런데 조주 선사께서 남전선사의 법을 이었는지 아닌지가 질문을 던진 스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 걸 따질 시간이 있다면 자기 공부를 점검하는 게 더 필요하겠죠. 이런 종류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요즘에도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을 해주면 이해도 하지 못하고선 엉뚱한 토론을 하자고 들지요. 참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살림살이도 아닌 일로 밤새워 열변을 토하면서 고주망태가 되더군요. 몸도 마음도 스스로 고달프게 만들지요. 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출대 나복이여 진주에서 큰 무가 생산되며 천하 납성 취치기로다. 천하 수행자가 공안으로 삼네. 여기 취치기란 말은 공부의 모범으로 삼는다, 공안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지지 차고 자금이나 예로부터 지금까지 다만 그리하나 쟁변 곡백 오흑이려 백조 희고 까마귀 검은 것 어찌 가리랴. 곡백 오흑이란 말 그대로는 백조는 희고 까마귀는 검다는 말이지만 본래 그러한 것 또는 근본의 진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저가 도저가 납성 비공 정염덕이로다. 수행자 콧구멍 벌써 잡혀버렸네. 여기 적이란 말은 도적이란 말인데 조주선사를 가리킵니다. 조주선사의 뛰어난 솜씨를 극찬한 말인데 조주선사께서 무엇을 훔친 것일까요? 자, 그러면 송을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 세계 국가들의 수도를 줄줄이 외는 것으로 일과로 삼는 이도 있더군요. 그런데 자신은 정작 그 어떤 나라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하니 외우고 있는 그 수많은 나라의 수도들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요? 아,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요? 참 예방법도 그런 최악의 방법을 쓸까요? 마음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이처럼 무엇이 좋다는 것을 찾기에 바쁘다면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니죠. 지식이나 정보를 모아놓고 자기 살림살이라며 자랑하는 꼴인데 은행 직원이 엄청난 돈더미 앞에서 찍은 사진으로 자기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정보나 지식은 인터넷에도 이미 넘칩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얼마나 평쾌해 주는 것일까요? 자칭 보이차이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왔었습니다. 나는 그가 자기의 저서에서 최고의 차라고 극찬한 보이차를 다려서 대접을 했죠. 그런데 그이는 자기 자랑만 잔뜩 늘어놓았고 자기 책에서 최고의 차라고 감탄했던 그 차를 전혀 몰랐습니다. 차를 10잔도 넘게 마시면서 책에서의 그 감탄사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책에서 설명한 것들은 남의 책에서 고스란히 베낀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차를 다 마신 후 일어서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이 차 그런 대로 마실만 하네요. 이름이 뭐죠? 영험 없는 이론을 잔뜩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눈앞의 것을 곧바로 알아보는 이가 진정한 대가인 것입니다. 하긴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잡동사리로 방을 채워두고 자신은 구석에서 새우잠을 자는 이도 있더군요. 조주 스님은 정말 대단한 도둑입니다. 남전선사에 대해 물었던 그 스님이 눈앞의 조주선사를 보기나 한 것일까요? 그가 진주에 가면 큰 물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다 그만두고 조주 스님에게 도둑 맞은 것이 무엇인지나 알았을까요?